플라스틱을 알아야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환경을 지킨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플라스틱 속에서, 특히 일회용품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제대로 읽는 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플라스틱은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지침에서 잘 분류해 놨는데 페트,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기타, 이렇게 7가지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나 해외 모두 7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표기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방식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글로 페트, 플라스틱 이렇게 표기를 하고 아래에 그 재질을 써놓습니다. 반면에 국제 표준 마크는 1에서 7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재질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과 환경, 이 2가지, 즉 우리 몸에 유해하진 않는가,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같은 건강 포인트, 그리고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가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기호 1번 페트입니다. 이 페트는 건강에도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명칭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그러니까 줄여서 PET, 페트라고 읽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직구한 제품의 이 케이스를 보면 PET, PET 이렇게 쓰여 있다면 아, 페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페트는 아마 가장 많이 보이는 플라스틱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물병, 음료병 이런 것들이 대부분 페트병으로 돼 있고 액상이라든지 가루를 담는 투명한 병 모양의 제품 패키지는 거의 대부분이 페트 재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내용물이 잘 보이고 잘 안 깨져. 또 가볍기까지 해서 장점이 정말 많은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라든지 산소를 차단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수라든지 탄산음료 병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페트 용기는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에 유의할 점, 전자레인지 사용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일회용으로 나온 것은 재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수 다 마시고 왜 어때요? 거기다 다시 보리차라든지 식수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난 아니야, 난 좀 더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깨끗이 씻어서 잘 말린 다음에 거기 우리 쌀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안 됩니다. 재사용하지 마시고 재활용품으로 잘 분리배출 해주세요. 페트는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기도 하고 옷,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고급 장섬유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뭐 노끈이라든지 솜 같은 단섬유로도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2번 HDPE도 건강에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합니다. HDPE는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약자가 바로 HDPE입니다. HDP 혹은 HDPE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플라스틱 재료인 폴리에틸렌을 이렇게 고밀도로 압축한 재질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단단하고 외부 충격에 잘 견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품을 보호해야 될 각종 용기라든지 병, 페트병, 뚜껑, 파이프 이런 것들에 사용됩니다. 페트보다 좀 더 딱딱하고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뭐 세제, 샴푸, 식용유 같이 좀 무게가 나가는 대용량 제품의 용기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HDPE는 이 내열 온도가 한 90도에서 120도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사용 과정에서도 화학 성분이 분출되지 않고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열 온도가 높다? 아,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다. 식품 용기로 쓰이기도 하고 또 애들 어린이 장난감으로도 사용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3번 PVC죠.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재질이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어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PVC 혹은 V라고 표기를 하는데 표면이 강하고 색깔을 내기가 쉽고 또 잘 마모가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용도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레자, 합성 피혁이다라고 부르는 인조 가죽도 PVC고 가방, 우비, 뭐 벽지, 파이프, 전선, 피복으로도 쓰이는 게 바로 PVC거든요. 우리가 고무다라이라고 불리우는 이 젓갈색의
큰 대야 있잖아요. 이것도 PVC 재질인 것이 많습니다. 수도, 호스, 대형 물통같이 크기가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랩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랩, 이거는 PE,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소재예요. 건강에 무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용 랩, 그러니까 이렇게 큰 랩은 PVC 소재거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느냐? 가격이 싸고 랩끼리 잘 붙어요. 배달되어 오는 배달 음식들 보면 랩이 어찌나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지 국물이 안 새잖아요. 가정용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PVC 소재가 환경 호르몬의 이슈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가소제로 쓰이는 DHA가 환경 호르몬이다 이렇게 지목됐던 건데요. 사실 이 DHA는 미국 EPA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을 보면 거기에는 있어요. 근데 의심물질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이 딱 이렇게 내려지진 않았고,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식품 포장재의 첨가제로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이 PVC에 DHA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는 대체 물질로서 식품 첨가물이나 보다 좀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물질을 쓴 제품의 수입도 막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전자레인지 사용은 되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열 온도도 낮아요. 60도에서 한 70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 랩 쌓여있는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시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소각하잖아요. 그럼 독성가스,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을 방출한다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로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일반 쓰레기로 내놔야 되는 거죠. 4번 LDPE, 이건 사용해도 건강에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재활용이 어려워서 환경에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고밀도 폴리에틸렌하고는 반대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고 약자로는 LDPE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채소라든지 과일 담는 위생팩이라든지 우리가 왜 요리할 때 많이 끼는 요리 장갑이 바로 LDPE 재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 보호 필름 우리가 하잖아요. 또 식품 용기의 뚜껑, 의료용 수액팩,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페트, 또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같이 화학 성분을 방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흙에서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잘 썩지 않는구나. 그래서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는데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얇고 가벼워서 세척 등의 문제로 재활용이 아주 어려운 플라스틱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봉투를 분리수거할 때 깨끗하고 세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고, 오염이 되거나 오염물이 잘 안 씻긴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게 차라리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습니다. 5번 PP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해도 되냐? 네, 좋습니다. 일단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폴리프로필렌 재질인데 줄여가지고 PP라고 부릅니다. 폴리프로필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쓰는 보건용 마스크의 재질이기도 하고, 자동차 내장재, 의료부품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지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가볍죠. 질겨요. 높은 온도에 잘 견뎌요. 근데 잘 안 녹아.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컵, 도시락, 주방, 소도구에 두루두루 쓰여요. 내열 온도가 한 121도에서 165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구나. 그래서 요즘 배달 용기 중에 보면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용기가 바로 PP,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자탕, 아구찜, 떡볶이 이렇게 뜨거운 음식 담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소재가 바로 PP입니다. 이물질이 잘 씻겨.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재활용 가치도 높은 재질이 바로 PP예요. 6번 볼까요? PS, 이건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내 건강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사용을 줄여야 될 플라스틱이 바로 PS입니다. 폴리스틸렌을 줄여서 PS로 표기를 하는데 일회용 수저, 포크, 컵라면의 용기, 요구르트병, 그리고 왜 충격 완화, 보냉 목적으로 쓰이는 스티로폼이 바로 PS로 만들어집니다. 모양을 일단 찍어내기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이 PS의 치명적인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에 약하고 일단 이게 녹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컵라면 같이 뜨거운 온도로 3분 이상 딱 놔둬야 되는 경우에 비스페놀 A 그리고 프탈레이트류 같은 환경 호르몬 방출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잖아요. 이 식약처에서 이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붓고 30분간 용출시키는 실험 조사 등을 통해서 내놓은 의견이 있습니다. 끓는 물을 붓는 것만으로는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는다든지 전자레인지로 가열을 할 경우에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뽕 나서 유해 물질 용출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이 컵라면 제품들도 보면은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이라는 표시를 따로 해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 문구가 있나 없나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 음식에 많이 사용하는 저렴한 일회용기 역시 이 PS 재질이 많습니다. 특히 얇은 스티로폼 형태인 발포 스티로폼이라든지 소스, 장국을 담는 얇은 배달 용기들이 PS 재질이 많아요. 배달 음식은 내가 딱 받았다. 그럼 가급적이면 다회용 그릇에 옮겨 담아서 우리가 노출 위험을 낮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 배달 음식은 폴리스티렌 용기에 담아서 업소용 PVC 랩으로 감아가지고 배달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그 채로 전자레인지에 우리가 가열을 한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 안 들려, 잘 안 박히겠지만 왜 그런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알았어, 그런 건 전자레인지에 가열 안 할게, 머리에 와서 확 박히실 겁니다. 이젠 그러지 마세요. 이 PS의 두 번째 단점은 좀 치명적입니다. 잘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이거 발생하는 중요한 발생원이 바로 PS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한지 그 위험성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H 플라스틱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후손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제품은 철저히 재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깨끗이 닦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보실까요? 어더라고 쓰여진 이 플라스틱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만든 복합 플라스틱입니다. 라면 봉지라든지 즉석 밥 용기, 치약 같은 튜브 용기 있죠. 또 안경, 렌즈 이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조합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복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우리가 분리 배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소재가 섞인 만큼 그 안정성의 여부라든지 재활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어더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은 필름이라든지 비닐 형태 그리고 딱딱한 용기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닐 형태 복합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라면 봉지 떠오르시죠? 그리고 딱딱한 용기 형태 복합 플라스틱? 네, 즉석밥 용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봉지 같은 비닐 형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딱딱한 즉석밥 용기류는 재활용이 곤란한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 비닐 형태의 플라스틱은 재생 원료라든지 빗물 바지 같은 성형 제품, 고형 원료 이렇게 활발하게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즉석밥 같은 이 딱딱한 용기류는 원료 재질이 뭔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가 재생 공장으로 섞여 들어갈 경우에 재생 원료의 품질을 좀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 공정을 방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겁니다. 필름 형태의 어더 복합 플라스틱 봉지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또 딱딱한 재질의 복합 플라스틱 용기는 가급적 사용을 적게 하시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재활용 팁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플라스틱은 2번 HDPE, 4번 LDPE, 5번 PP 정도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 용기로 써도 되는 제품은 1번 페트, 2번 HDPE, 4번 LDPE, 5번 PP 정도다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일회용으로만 써야 되는 것은 네, 1번 페트. 재활용 안 돼요. 그리고 각 재질별로 일회용품으로 나온 제품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위생상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1번 페트, 2번 HDPE, 4번 LDPE, 5번 PP, 6번 PS가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 안 되는 것은 3번 PVC, 7번 어더 중에서 즉석밥 용기처럼 딱딱한 용기형 복합 플라스틱은 재활용
안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범으로 알려진 6번 폴리스티렌은 일회용 수저, 포크, 스티로폼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사용 자체를 좀 자제하고 가능하면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오염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회용품을 사용을 하고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플라스틱 잘 몰랐는데 모르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내가 아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플라스틱을 활용해 보시자고요.